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바이오 기업들 좀 살펴볼 텐데 가장 첫 번째로 녹십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녹십자가 지난해 12월에 FDA로부터 이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또 올해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매출이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12월에 FDA 승인받고 올해 3분기부터 출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알리글로가 이제 녹십자 알리글로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이 PBM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라고 하고요. 전문 약국 XP라고 하는데요. 이 계약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녹십자는 이제 지금까지 알리글로 판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험 및 유통 쪽에 조금 집중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처방 대상 확대까지도 노려보면서 이제 매출을 빠르게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리글로가 이제 앞으로 매출이 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 3분기의 첫 판매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이제 녹십자에 따르면 이제 올해 3분기 이제 올해 8월에 이제 미국에서 첫 출시가 이뤄졌는데요. 이제 3분기 매출이 약 200억 원 가량을 기록하는 등 이제 미국 시장에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이 1차 면역결핍증 치료용 면역글로불린 제제인데요. 이 면역글로불린이라는 것은 감염이나 암, 이물질로부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면역체계가 생성하는 물질입니다. 이 미국의 면역글로불린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 약 16조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힙니다. 인구 노령화에 따라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점점 증가하는 만큼 이 면역글로불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약 11%가량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고성장세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녹십자가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라든지 유통 쪽의 인프라 구축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서서 매번 나오실 때마다 자주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미국 내에서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국 진출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이 PBM과 계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PBM은 보험 처리 대상의 의약품 급여 목록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 처방집에 등재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약국 등 주요 유통 채널에 공급이 되기 어렵고요. 이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PBM에 등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PBM 같은 경우에 다양한 약국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특수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 약국 SP라고 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특정 질환이나 희귀 질환에 필요한 의약품을 독점적으로도 공급하는데요. 이 SP 같은 경우에는 PBM과 계약을 통해서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고 이 PBM은 특정 SP를 통해서 의약품 유통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등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전문 약국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글로불린 의약품 유통 채널의 약 절반가량 50%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 녹십자 알리글로의 판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문 약국 채널 같은 경우에는 선분명 처방 비율도 높아서 신규 진입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PBM과 SP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녹십자가 원래 목표로 했던 것은 어느 정도이고 현재 좀 어느 정도 이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목표와 얼마나 성과를 이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알리글로 미국 진출을 선언하면서 연말까지 이제 미국 3대 PBM과 8곳의 전문 약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 미국 판매 이제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 달에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등 이제 미국 3대 PBM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목표는 달성한 상황이었고요. 이후 이제 녹십자가 추가적으로 3곳의 PBM과 계약을 더하면서 총 6곳의 PBM과 이 알리글로 등재 6곳의 PBM의 알리글로 등재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목표 이상의 성과를 이룬 것이고요. 보험사 기준으로는 시그나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다음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등 이제 미국 내 주요 보험사 3곳에 모두 이제 알리글로의 처방집을 등재했고요. 유통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문 약국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11곳의 이 전문 약국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목표였던 8곳을 초과 달성한 상황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요. 이들 계약을 통해서 알리글로는 전체 보험 시장
80%가량을 뭐 커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PBM이라든지 SP 쪽에서는 이미 초과 달성이 된 듯합니다. 앞으로의 실적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의 매출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올해 3분기 아까 이제 매출이 200억 원 가량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4분기에는 3분기보다 더 많은 선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많은 뭐 성과가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올해 3분기 녹십자가 알리글로를 4회 출하했는데요. 4분기에는 5회 출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다음 공급하는 물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매출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업계 등에서는 올해 4분기 알리글로 매출이 400억 원 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3분기와 4분기 합쳐서 올해 알리글로의 누적 매출이 600억 원을 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00억 원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꽤나 조금 상징적인 숫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처방 자체에 대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구축, 뭐 유통과 보험 쪽에 뭐 인프라를 먼저 구축했다면 이제는 처방 부분에서 많은 이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알리글로의 주요 보험사 중 한 군데인 이제 시그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면역결핍증을 앓고 있으며 이제 혈전 생성 위험이 높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알리글로를 우선 처방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이 알리글로 같은 경우에 다른 이제 면역글로불린 제제와 다르게 이제 공정의 독자적인 이제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도입해서 혈전 색전증을 발생시키는 혈액응고인자를 혈액응고인자 등 불순물들을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혈액응고를 예방은 아니고 이제 좀 더 덜하게 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시그나 같은 경우에 미국 보험업계에서 상위 10대 기업에 속할 만큼 이제 대형 기업이고 약 1,600만 명 규모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처방 또 측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처방하려면 아무래도 타깃이 넓어져야 그죠, 되는데요. 네. 타깃 측면에서는 이제 소아적응증 확보를 위한 임상이 2026년에 마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소아 1차 면역결핍증 환자의 비율이 전체 소아 인구의 0.01%에서 0.02%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타깃 환자가 늘어난다는 측면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이런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이제 녹십자 알리글로 매출이 매년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녹십자 측에서는 이제 내년 알리글로 예상 매출액은 1,500억 원, 그다음에 2028년에는 약 4천억 원 이상을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알리글로의 예상 매출액이 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의 성장이면 꽤나 커 보입니다. 앞으로 진짜 이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 그룹 만나볼 텐데 차백신 연구소가 대상포진 백신 개발에 집중하면서 본격적인 연구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어떠한 소식입니까? 네, 이제 차바이오 그룹의 백신 전문 회사 차백신 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대상포진 백신 VGV001이라고 하는데요. 임상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제 임상 1상부터 글로벌 1위 뭐 대상포진 백신인 GSK의 싱그릭스와 직접 비교 연구를 실시해서 우수성까지 확인됐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국내 대상포진 백신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싱그릭스에 이은 두 번째 단백질 제조업 대상포진 백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임상 2상, 3상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상 연구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임상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대상포진 백신 이 VGV001에 대한 일상 환자 투여가 모두 완료된 상태고 현재 추적 관찰 중에 있습니다. 해당 연구 같은 경우에는 만 50세에서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 3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제 임상 1상 결과에 또 더 높은 관심이 가져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 1위 대상포진 백신인 싱그릭스와 직접 비교 헤드투헤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싱그릭스 같은 경우에 2018년 미국 판매 시작 이후에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글로벌 넘버원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미국 FDA 같은 경우에 이 단백질 제조합 방식의 백신인 싱그릭스를 기존의 이제 약독화 생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에도 이 백신을 다시 접종해서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약독화 생백신은 말 그대로 생균의 독소를 약화시켜서 직접 투여하는 제품이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효과 측면에서는 싱그릭스가 훨씬 우승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니까는 차백신 연구소가 현재 좀 임상을 진행 중인 요 대상포진 백신이 싱글릭스와의 직접 비교 연구까지 포함됐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1위 제품과 직접 비교를 하는 건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싱글릭스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1위 제품과 뭐 직접 비교한다는 건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그죠. 것이고요. 예. 또 일반적으로 임상 일상에서는 안정성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 비교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물 개발 중인 약물 자체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직접 비교, 다른 제품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만큼 뭐 자신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뤄진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면 VGV001 같은 경우에는 싱글릭스 대비 2배 이상의 세포성 면역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포성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T세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면역 반응인데요. 이제 백신이 효과적으로 면역을 유도하려면은 이 항체 생성, 체액성 면역뿐 아니라 세포성 면역이 함께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효과성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보이는 걸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효과에서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GSK 싱글릭스와 차백신 연구소의 대상포진 백신 모두 항원으로 단백질 E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데요. 두 백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면역 증강제에 있습니다. 이 단백질 제조합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의 특정 단백질만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단독으로 주입했을 때 이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면역 증강제라는 것과 함께 투여가 되는데 차백신 연구소의 면역 증강제는 싱글릭스의 면역 증강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항원이 일으키는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이 면역 증강제인데요. 백신의 면역 증강제가 함유되면은 소량만 백신을 투여하더라도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많이 맞으실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신 분들은 이 면역 증강제가 함께 사용돼서 맞았을 만큼 이 단백질 백신에는 굉장히 이게 흔하게 사용되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 증강제가 좀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효과도 약간 달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들어가서 면역 증강제가 어떻게 다릅니까? 네, 좀 어렵네요. 사실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싱글릭스가 사용 중인 면역 증강제 AS01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성분이 이제 TRL4를 자극합니다. 이제 톨 유사 수용체라는 것을 자극하는 건데요. 반면 차백신 연구소의 이 면역 증강제 같은 경우는 TLR2와 TLR3를 동시에 자극하는 자체 개발 면역 증강제 리포팜을 사용했습니다. 이 TRL2와 TRL4 같은 경우는 그람음성 세균의 세포 외막에 존재하는 지질다당체를 인지하는 수용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이와 다르게 이제 면역 세포에서 주로 발현되는 TLR3 같은 경우에는 RNA 형태의 경로원 인식에 특화된 패턴 인식 수용체로 바이러스 RNA를 인식하고 감염된 세포를 감지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TLR2와 TLR3를 동시에 자극하는 면역 증강제를 사용한 차백신 연구소의 대상포진 백신이 상당한 효과를 더 싱글릭스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TLR2와 TLR3를 동시에 자극하는 면역 증강제는 전 세계적으로 차백신 바이오의 리포팜밖에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증강제 안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지금 차백신 연구소가 사용하고 있는 TLR2 그리고 TLR3 같은 경우에는 차백신 연구소가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임상 2상도 진행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현재 임상 1상이 팔로우업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임상 2상과 3상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싱글릭스의 최대 단점으로 꼽자면 접종 부위 통증이 있고 그다음 몸살 등 가벼운 부작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1차를 맞고 너무 힘들어서 2차를 안 맞는 경우도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 임상 데이터에서 살펴보면 차백신 연구소의 대상포진 백신이 통증이 훨씬 적었던 만큼 임상 2상에서도 이런 측면을 포함해서 좀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또 임상 2상에서 이제 또 숫자 통증 등급
아니면 시각 통증 정도들을 사용해서 백신 접종 후에도 통증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낼 계획이고, 이 밖에도 이제 점차 이제 대상포진 백신 환자들이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만큼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도 확보해서 임상 데이터를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백신 연구소 관련해서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